세계사도 종일쌤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글씨체는 똑같은데 위치를 바꿨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한번 쭉 보고 간단히 살펴보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나라 우리 배웠어요. 그죠? 진나라. 진이라고 하는 나라는 법가를 사상으로 한 개혁으로 통일을 완수했다. 첫 번째 통일이라는 그 자체의 의미가 있다. 통일정책, 법가정책, 대외팽창, 토목공사했다. 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건 통일정책, 이 최초의 통일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통일하려고 했고 강력한 법과 정책을 시행했다. 분석행위와 같은 사건, 대팽창하려고 했다. 그다음에 만리장성이랑 병마용, 아방공과 같은 이 것들 때문에 이제 불만을 사게 됐고 진승5강의 난으로 멸망하게 된다. 배웠고요. 이 내용이 진짜 제일 중요해요. 분석행위. 특히 또 살펴보면 한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배웠고 이 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영토만 봐도 이게 한 나라구나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나라 고조선, 남비엣, 남월, 흉노 이렇게 주변 나라의 이름을 보면 이 나라가 뭐다? 한 나라구나 정도는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 이제 항우랑 유방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고 사면초가가 어떠한 이야기냐라고 댓글 달으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좋아요. 내용을 간단히 찾아봅니다.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린다. 이게 이제 고향의 노래를 부르니까 이 병사들의 사기가 탁 떨어졌다는 아주 유명한 일화지요. 네. 이제는 무제 보겠습니다. 근데 한 고조의 정책으로는 진짜 중요한 건 뭐다? 군국제다. 군현제랑 봉건제를 절충한 기가 막힌 제도 군국제를 실시했다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이제 무제의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지요. 무제는 진시황제랑 굉장히 비슷해요. 무제는 진시황제랑 비슷합니다.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려고 노력합니다. 무제의 정책을 크게 보면 중앙집권 체제 강화, 그 다음 대외 팽창, 경제 정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봅시다.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다시 군현제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에서 헷갈리는 걸 딱 정리해 준 거거든. 주나라 봉건제, 진시황 군현제, 한고조 군국제, 한무제 군현제 이렇게 체제가 봉군 군군 그러니까 봉건제 이렇게 하겠죠. 봉현 국현 이렇게 봉건제 군현제 군국제 군현제 이렇게 각 왜 이런 체제를 보여줬는지를 정리하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다시 보면 군현제를 실시해요. 이거는 뭐야? 왕권 강화지. 황권이라고 해야겠지? 황제권 강화. 즉 중앙집권 강화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유교의 국교화입니다. 진나라가 망한 이유는 강력한 법가 정책 때문이었어. 맞지? 이 강력한 법가 정책. 나 어차피 죽는 거, 어차피 팔 잘리는 거, 우리 반란 일으키자. 진승5강에 나는 핵심이었죠. 강력한 법가 정책 때문에 진나라가 멸망했어. 그래서 한나라와 같은 경우는 한나라는 유가 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삼습니다. 이 유가 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삼는데 활약한 인물은 동중서라는 인물이에요. 누구라고요? 동중서. 사람 이름 다시 누구라고요? 동중서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황제인 이분이 황제인 이유는 하늘에서 결정한 거야. 황제 권력은 어디서 왔다? 하늘에서 왔다. 그러니까 잘 섬겨야 된다. 이거 하늘이 시킨 거다라는 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냅니다. 이게 유교의 국교화입니다. 유가를 채택해서
왜냐? 진나라는 강력한 법과 정책을 폈기 때문에 한나라는 어떻게 육아 정책을 피려고 했다. 그러니까 진나라랑 다른 정책을 펴야 될 거 아니야. 당연히. 그래야 똑같이 멸망하지 않지. 그래서 한나라는 육아 정책을 통치 이념으로 삼아요. 동중서가 건의해서. 황제의 권력은 어디서 왔다? 하늘에서 왔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천인 상건설 또는 천인 감응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늘에서 번개를 치거나 하늘에서 벼락을 치면 황제가 정치를 잘못하고 있으니까 똑바로 하라라는 경고였다라고 이렇게 동중서가 이야기하는데요. 정말 그래서 하늘에 막 제사를 지내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요. 그래서 유학이 관학화됩니다. 이게가 뭐냐면 유학이 국교화된다고. 통치 이념으로 유학, 그러니까 다 유학만 강조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오경 박사를 설치합니다. 오경 박사는 오경이라고 하는 책 5권에 대한 박사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고, 지금의 대학인 태학을 설립하며 훈구학이 발달합니다. 훈구학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 옆에 봅시다. 동중서와 천인상관설. 동중서 사람 이름이죠. 무제때 사람 이름입니다. 천인상관설. 하늘과 사람이 서로 관련이 있다라는 의미예요. 볼게요. 하늘이 어떤 일을 치켜 세워 재앙을 만들 때는 인력으로 하지 못하는 현상이 반드시 저절로 일어나는데 천명을 받았다는 징표입니다. 재앙이 방탕하고 나태하면 나라는 뭐하고? 쇠하고 백성들을 다스리지 못하며 재앙이 발생한다. 지금도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죠. 산불이 나서 문재인이 통치를 못한 거다. 이런 식으로 비약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때 당시는 그런 식으로 이제 통치의 정당화를 한 거지. 천인 상관설입니다. 동중서. 이 사람이 황제인 이유는 하늘이 명령이다. 이런 식으로 명분을 삼아서 황제가 황제인 이유를 설명한 거지. 그리고 훈구학. 훈구학은 뭐냐면 훈구학은 봅시다. 훈구학은 진나라 때 어떠한 사건이 있었죠? 다시 복습해보면 진나라 때 법과 여집합의 사상은 어땠어? 다 불태워버렸어. 책 다 불태우고 유학자 다 묻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불태울 때 이 유학자들은 어떻게 했냐? 그냥 책을 다 외워요. 또는 벽에다가 책을 숨겨요. 진나라가 그렇게 책을 다 거둘 때 그 책을 다 불태운 것이 아니라 몰래 숨겨놓는 거지. 그리고 다 외워놓는 거야. 그러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A라는 사람이 외운 거랑 B라는 사람이 외운 거랑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맞추는 학문이 막 발전해. 한나라는. 무슨 학문? 훈구학. 내가 이야기했지. 중국은 그 나라 이름에 힌트가 있다고. 한나라 히읗 훈구학 이렇게. 그리고 이제 대외적으로 확장합니다. 동서 남북으로. 지도 위에 있으니까 위에 지도 한번 가볼게요. 한나라 동쪽으로는 어디가? 고조선 멸망시켜버립니다. 당시에 고조선 멸망당해요. 기원전 108년에. 동쪽 먼저 칩니다. 그 다음에 북쪽도 가만두지 않습니다. 흉노도 짓밟아놔요. 흉노도 짓밟아 놓는 게 한나라. 남쪽 남비에트라고 하고 남비에트. 그러니까 남월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베트남 말하는 거예요. 남월이라는 것도 공격해서 멸망시켜버립니다. 이 한나라가 일단 한 무제가 박살내는 나라는 2개. 고조선 멸망, 남월 멸망. 그리고 서쪽으로도 막 나아갑니다. 나아갈 때 누구를 보내냐면 장건이라는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이 장건이라는 사람을 보낼 때 장건이라는 사람이 막 잡혀갔다가 막 돌아오고 그러거든요. 막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이 돌아오면서 어떤 길을 발견해내냐면 비단길을 발견해냅니다. 비단길 발견이 장건. 이게 언제 때? 한 무제 때가 핵심입니다. 볼게요. 다시 돌아와서 흉노를 토벌합니다. 이건 어느 방향이에요? 북쪽이지? 장건을 대월지에 파견해서
비단길을 발견했다. 이건 어느 쪽이야? 서쪽. 멸망이죠. 남비의 남월과 고조선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동, 서, 남, 북을 다 같이 다시 동쪽은 누구?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남쪽은 베트남, 남비의 멸망, 서쪽은 비단길 발견. 누구 보냈다고? 장건을 보냈다고. 북쪽은 뭐? 흉노, 박살. 이게 한 모제의 가장 큰 업적이지. 근데 이렇게 전쟁하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지. 잦은 대외 정책으로 잦은 대외 원정으로 국가 재정이 악화됩니다. 국가가 돈이 부족하면 이제 경제정책 써야지. 이게 뭐냐? 여러 가지 정책을 심의합니다. 국가가 사업을 하기 시작해요. 국가가 뭐 한다고? 사업 실시. 첫 번째, 염철 전매제. 염철은 뭐냐면 소금이랑 철을 국가만 파는 거야. 그러면 국가가 철을 국가만 팔면 국가가 마음대로 가격을 정할 수 있지. 전매를 하게 되면 전적으로 판매한다라는 의미니까 전매를 한다는 것은 가격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염철 전매라는 말은 소금과 철을 국가가 마음대로 가격을 결정해. 그리고 그거에 대한 수익을 국가가 갖는 거지. 어떻게 돼? 그러면 국가 재정이 많아지겠지. 억상책. 상업을 억제하는 거야. 상인에게 농민의 5배 이상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상인을 하려고 할까 안 하려고 할까? 안 하려고 하겠지. 균수법입니다. 균수법은 중앙에서 거두어들인 지방 특산물을 값비싼 곳에 옮겨다가 팔았어요. 이걸 지금 이 균수법을 쫙 읽으면 어떤 느낌이 나야 되냐면 나라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네. 따로 소금과 철 꼭 필요한 물건을 전매하고 국가가 나서서 파는 행위를 하는 거는 뭘 하고 있다? 지금 뭐 하고 있다? 상업하고 있다. 나라가 상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치면 전라도에서 쌀이 싸. 근데 경상도는 비싸. 그러면 어떻게 해? 전라도에서 쌀을 사서 경상도에다가 팔아먹는 게 상인들이 하는 역할이잖아. 근데 그걸 누가 하는 거야? 국가가 하는 거야. 세금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거들라고 만들어내려고. 이렇게 물자의 원활한 유통이랑 재정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균수법 시행하고 평준법도 시행합니다. 이거는 물건 가격이 쌀 때 사두었다가 비쌀 때 팔아요. 물가를 조절하기도 하고 재정을 강화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균수는 옮기면서 평준은 시기를 기다렸다가 풍년 다 제철이 있잖아요. 제철에 싸게 사서 뭐 하고 있다가 보관하다가 비쌀 때 판매하는 거지. 이게 평준법. 그리고 국가에서 동전을 주조해요. 오수전이라고 하는 동전을 주조합니다. 개인의 화폐 주조를 금지해버려요. 오수전. 그러면 이거 CF 써놔야겠지? CF. 진나라의 화폐는 뭐였어? 진나라는 반냥전이었지. 오수전은 어느 나라? 한나라 거. 이렇게. 한 문제가 죽으면 어떻겠어? 역시 역사는 다 똑같습니다. 잘 나가는 왕 이후에는 잘 못해요. 그것만큼 못하지. 어떻게 되냐? 외척과 환관이 대도해버립니다. 그래서 외척 왕망이라는 사람이 신나라를 건국하고 개혁을 실시해요. 전하는 망한 거지. 이게 한무제의 정책입니다. 한무제의 정책은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꿀팁. 선생님 꿀팁 좋아하잖아. 꿀팁 조져보겠습니다. 여기로 가볼게요. 꿀팁. 한무제 꿀팁. 적어보겠습니다. 한무제 정책을 외우는 팁은 이거면 절반 이상 외우는 거야. 뭐냐? 비장의 무기똥. 비장의 무기똥 멸망. 이거면 그냥 끝납니다. 한무제 시기에 했던 것들이야. 비장, 비단길, 장건,
장건이라는 사람이 비단길을 발견했지. 제목 써야지. 무제. 기는 넘어가고 똥중서. 동중서가 뭐 하자고 했지? 유학의 국교화. 그 다음 멸망. 첫 번째 멸망 동쪽. 어디? 고조선. 두 번째 멸망 어디? 남쪽. 어디? 남비에. 그러면 이 환무제 시기의 정책은 절반은 끝난 겁니다. 여기에 빠진 게 뭐예요? 여기에 빠진 게 경제정책이지. 염찰전매. 그리고 평준 균수. 이렇게. 그러면 한 무제 시기의 정책은 이걸로 그냥 끝납니다. 비장의 무기, 비단길 장건이라는 사람을 이용해서, 이거 서쪽이었죠? 서쪽에 나아가면서 비단길 장건이라는 사람을 파견했지만 그 과정에서 비단길을 발견하게 되었다. 무제 시기를 우리는 배우고 있어요. 비장의 무기 동중서라는 사람이 유학의 국교화. 멸망. 대외 팽창했죠. 동쪽은 고조선 멸망시켰고 남쪽은 남비에 멸망시켰고, 거기에 경제정책, 염찰전매, 평준법, 균수법 등 나라가 세금이 부족하니까 세금을 거두려는 노력을 했다. 비장의 무기 멸망. 이렇게 외우면 한 무제 시기의 정책은 끝납니다. 여러분에게 많이 도움이 되길 바래요. 좋아요. 비장의 무기 멸망. 그러면 이 많은 한 문제의 정책을 거의 3분의 2 이상 외울 수 있지요. 한나라 히읗 훈고학. 그 다음에 신나라라는 나라가 세워지는데요. 이 신나라는 왕망이라는 사람이 세웠어요. 이 왕망은 뭐냐? 누구라고? 황제의 어떤 세력이었다고? 외척 세력이었습니다. 이들은 왕망이라는 사람이 건국했고, 왕토 사상에 따른 토지 국유화, 노비 매매 금지. 별표 치세요. 그냥 왕망도 단독 문제 나올 수 있는데 토지 국유화나 노비 매매 금지와 같은 이러한 급진적인 개혁을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소금과 철의 전매제, 한 무제틱하기도 하네. 그리고 수치제도 등을 개혁하려고 했지만 지방 호족이 반발해요. 이 한나라 시기에는 지배층이 호족입니다. 한나라 시기에는 사상이 아까 뭐였지? 훈고학이었지. 후한 시대가 옵니다. 이제 신나라가 다시 멸망하고 호족의 지원을 받은 누가? 광무제가 뤄양의 도읍을 채우고 후한을 건국합니다. 근데 전한의 부흥을 추구하거나 이제 유교를 장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결과는 환관과 외척, 관료 세력 다툼으로 중앙 통치력이 약화돼서 호족이 대토지를 소유하고 횡포를 심화하고 황건적의 난을 비롯한 농민 반란이 발생하면서 멸망하고 말아요. 그리고 위촉오의 삼국시대가 됩니다. 중국의 삼국시대. 한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계기도 황건적의 난이에요. 선생님이 이렇게 쓴 이유는 한나라면 히읗, 한나라하면 히읗, 한나라면 히읗, 히읗 지배층 호족, 히읗 훈고, 히읗 황건적의 난, 한나라. 이렇게 이러면 조금 더 어렵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왕망의 경제정책 볼게요. 천하의 토지를 왕전이라 부르고 노비를 사속이라고 부르며 두 가지를 모두 매매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거 밑줄 쫙 치세요. 매매할 수 없도록 하였다. 노비 매매 금지. 그리고 왕전이라고 불렀다. 투자를 다 이렇게 왕망의 경제정책까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내용 볼게요. 진짜 중요한 건 한나라 마지막 사회문화 의미 있어요. 중요합니다. 진나라 춘추전국 시대에 이어서 철제 농기구가 보급되고 확대되면서 농업기술이 발달하고 농업 생산량이 증대됩니다. 그리고 토지의 사유화가 진전되면서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어떤 세력이 성장했다? 호족 세력이 성장했다. 호족은
대토지를 소유하고 지역사회를 지배했으며 향거리 선제를 통해서 관료로 진출해서 중앙정치까지 주도합니다. 국가는 호족의 성장을 막으려고 했지만 막지 못하지요. 향거리 선제 설명 볼게요. 한 무제가 시행합니다. 지방간이 덕망 있는 인재를 중앙에 추천해요. 관료를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유교적 도덕, 특히 효와 청렴함이 중요한 기준이 돼요. 효와 청렴함. 근데 이거 무슨 제도예요? 추천 제도예요. 추천. 그러면 호족이 누구를 추천할까? 호족을 추천하겠지. 서로 추천하겠지. 그러니까 사회가 뭔가 어떻게 되냐면 잘 사는 집안은 잘 되고 못 사는 집안은 계속 못 사는 사회가 옵니다. 호족의 아들은 호족이 되는. 뭐 때문에? 추천이라는 제도 때문에 한 나라가 호족이라는 세력이 형성된 거죠. 그래서 한 나라 하면 그 선발 제도는 뭐예요? 향거리 선제. 이렇게. 이것도 뭐야? 히읗이잖아. 이 한 나라가, 그러니까 중국사는 약간 특이하게 이렇게 이 초성에서 힌트를 많이 줍니다. 호족, 훈과, 황건정이나 향거리 선제 이렇게. 한나라 히읗. 진나라는 지읒이었잖아. 진나라 진시황제, 진나라 진승오광이다. 이렇게. 마지막 사상과 종교 볼게요. 사상. 유교가 발달한다고 그랬지. 유가 사상이 황제랑 국가 권력을 옹호하는 통치 이념으로 발전한다. 왜? 어떻게 옹호했다고? 옹호하는 방식은 뭐라고? 하늘이랑 누구랑? 사람이 서로 관련이 있다. 이거 누가 얘기했지? 맞아요. 동종서. 동종서 어느 시대 사람이지? 한 무제 때 사람이지. 비장의 무기 똥 멸망. 통치 이념으로 발전했지만 훈구학이 발전한다. 경전을 해석하고 주석을 추가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이거 뭐 때문이야? 때문에로 할까? 이거 because of 뭐 때문에? 분석익류. 분석익류는 어느 시대였어? 진시대였지. 진시황제 때. 진시황제가 이제 유가 말고 다른 책들은 다 불태우라고 했으니까 불태우는데 그 말을 잘 듣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뭐야? 집 벽에다가 발라놓고 다른 흙을 덮어놨다든지 그렇게 숨겨놨다든지 아니면 그냥 통째로 암기해버리는 일이 발생하면서 그게 그 원본들이 다 맞지 않게 되었고 일치하지 않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고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제 공부한 거지. 그걸 뭐라고 한다? 훈구학.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불교도 전래됩니다. 사막길, 비단길을 통해서 전래돼요. 기타로는 신선사상, 민간신앙, 도가신앙이 결합되어서 태평도 동글, 오두미도 동글 등으로 발전해서 후한말의 농민 반란에 영향을 줍니다. 한나라를 뒤흔든 반란은 아까 히읗 위에서 봤죠? 황건적의 난이었고요. 이제 역사책 생각보다 의미가 있습니다. 역사책 생각보다 중요해요. 전한 시대는 사마천이 사기라는 그 시대의 역작을 씁니다. 사기. 기가 막힌 책이죠. 지금도 읽힙니다. 지금도 진짜 문학적으로 또는 이 역사에 대한 관점이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작품. 사기. 누가 썼다? 사마천. 이 사마천이 이거입니다. 이 사마천은 한 무제 때 사람인데요. 한 무제가 아까 뭘 많이 한다고 그랬지? 대외로 많이 전쟁한다고 했잖아. 전쟁할 때 이릉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거든. 이릉이라고 하는 장수가 전쟁을 막 나가려고 할 때 후퇴해버립니다. 철수해버려요. 그래서 이 철수한 사건을 두고 이 한 무제가 개빡쳤는데 이 개빡친 한 무제 앞에서 어떻게 얘기하냐? 이릉이라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게 뭐가 잘못된 거냐라고 누가 얘기해요? 사마천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서 사마천까지 처벌합니다. 근데 한 무제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봐줘요.
너 죽이지 않고 불알 두 짝 자르겠다. 불알 두 짝을 잘라버려요. 궁형에 처하는데요. 너무 아프겠지. 궁형을 처합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 사람들이 다 고자라고 놀릴 텐데. 근데 사마천은 꿋꿋이 희대의 역작을 쓰고 완성합니다. 그 희대의 역작이 뭐야? 바로 사기인 거예요. 전한 시대에 뭐가 있다면, 사기가 있다면 후한 시대에는 반고의 한서가 있습니다. 전한의 역사를 정리했어요. 이거는 기전체 방식으로 서술했는데요. 기전체라는 방식은 중국 정사의 모범이 됩니다. 그리고 한나라 시기에는 제지술도 들어옵니다. 제지하는 기술이 아니라 제지, 종이를 만드는 기술이에요. 채륜이라는 사람이 개량해서 종이 보급이 확대됩니다. 그리고 이 종이 때문에 어떻게 돼? 학문과 사상의 발전이 촉진되지. 한나라 마무리한 것 같은데요. 사마천 볼까요? 마지막 사마천 사기. 사마천은 역사 편찬 업무를 담당하는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신화부터 한무제까지 역사를 다룬 사기를 편찬했다. 사마천은 흉노와 싸우다 투항한 한해 장수 이릉을 변호했다. 이 변호를 했다가 한무제가 극대노해서 궁형 알 두 쪽을 소중한 알 두 쪽을 잘라버려요. 하지만 사기를 완성했다. 사기는 기전체의 서술 방식을 도입했다. 기전체는 옆에 써놓으세요. 인물 중심. 역사를 쓰는 방식은 역사 서술 방식은 역사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 1. 시간별로 땡땡왕 땡땡왕 땡년 어떤 일이 있었다. 어떤 일이 있었다. 어떤 일이 있었다. 시간대로 역사를 쓰는 방법이 있지. 얘를 편연체라고 불러요. 그리고 역사를 인물 중심으로 서술할 수도 있어. 황제, 황제의 역사, 황제를 둘러싼 제후의 역사. 제후의 역사, 얘를 열전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리고 얘를 둘러싼 사람들의 역사, 이게 기전체입니다. 세 번째, 역사를 서술하는 방법은 사건별로 서술할 수도 있어요. 얘는 기사 본말체입니다. 근데 오늘 알아야 될 건 그냥 이 두 개. 시간별로 역사를 서술하는 건 편연체, 인물 중심으로 서술하는 건 기전체. 근데 사기랑 한서 둘 다 어떤 형체로 썼냐면 둘 다 기전체로 썼다고. 인물 중심으로. 본기 세가 열전서 표로 구성하였다. 인물 중심의 역사 서술 방법은 동아시아 역사 서술의 모범이 되었다. 오늘 내용이 많았죠. 오늘도 27분 넘어가고 있는데요. 27분 넘어가고 있는데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내용 정리해 볼게요. 오늘 이 프린트에서 배웠던 내용, 이 진한에서 배웠던 내용 보겠습니다. 진나라, 진시황제의 업적. 진시황제의 업적은 통일정책, 강력한 법가정책. 또 뭐 있었죠? 진나라는 진시황제가 통일정책, 강력한 법가정책. 이 두 개가 어쨌든 하이라이트죠. 아, 맞아요. 세 번째, 9년제 실시. 또 토목공사. 이렇게 수레폭 또 통일하고 도량형도 통일하고 문자도 통일하고 많이 통일했어요. 강력한 법과 정책을 썼어요. 법을 어기면 다 죽여버렸습니다. 뭐 여기에서 대표적인 사건 분석행유, 9년제를 다시 실시하고 토목공사, 뭐 만리장성, 거기다가 뭐까지 아방궁. 그래서 멸망, 진나라 진승 5광의 난으로 멸망. 한나라 고조 유방은 핵심은 군국제. 군국제는 뭐야? 9년제와 봉건제를 뭐한 거?
결합한 거. 이거 일은 꼭 알아야 되고 한 모제 이게 다 전환식이었지. 한 모제가 정책한 것들은 이렇게 하면 되지. 비장의 무기똥 멸망 거기에다가 경제 정책 끼면 싹 끝나야지. 그 다음에 신나라는 노비 매매 금지 왕토 사상 개혁하려고 했으나 실패. 그 다음에 후한 광무제도 개혁하려고 하지만 흐지부지. 한나라 이제 사회와 문화로는 방금까지 살펴보았고 사회 문화는 위의 내용 보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자. 보면 사회, 사상, 문화, 사회, 토지의 사유와 진전, 문화, 유교, 불교, 역사, 재지술까지 배웠습니다. 내용이 생각보다 많지요. 그래서 역사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쭉 내려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양은 많다. 그래서 진입장벽은 높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점수는 무조건 오른다. 이게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꼭 포기하지 말고 우리 수능 몇 등급? 1등급을 향해서 나아가 봅시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